네, 저도 의대를 많이 보낸 중등부원장 김선영입니다. 네, 제가 이전 이력이 대종학원에 있었고요. 네, 의치 약한수 메디컬반 탑반 담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수시 정시로 다 해서 잘 보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날 때도 느껴졌지만 수학에 구멍이 생기면 나중에 메꿔도 그게 많은 시간을 걸려야지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1, 2 학부모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속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잘 다지고 넘어가야지 된다는 거를 이번 수능 예시 문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문항이 똑같은 걸 놓기는 했는데요. 뒤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 15번에 그림을 잘 보세요. 어머님도 안 푸셔도 돼요. 그림의 형태를 잘 보시면 요게 실제 나온 22번이랑 최근에 본 거예요. 작년 11월에 본 수능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그림을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올해 15번이랑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실은 이유가 예시문항이 나오면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평가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해봐도 애들이 학교에서 자료를 줘도 학원 선생님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뭐 어차피 내신 대비 할 거잖아. 안 챙기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 학교 시험 누가 내요? 학교 선생님이 내요. 그 선생님이 준 자료를 내가 거절하고 외면하면서 학원 것만 잘해가지고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학원 선생님들조차도 야 학교에서 배운 거 다 갖고 와봐. 유인물 다 갖고 와봐. 그래서 챙기면 확실히 다른 것처럼 수능 누가 내요? 대치동 선생님이 내세요? 아니잖아요. 학교 선생님 내세요? 아니잖아요. 평가원이 내잖아요. 그럼 평가원이 나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티저 광고 주는 게 예시문항인데 그걸 외면한 채 내가 학원만 막 달달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수능의 방향성이 틀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시문항이 지금 2028 예시문항이 올해 5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머님 2028 아직 멀지 않았어요? 아 물론 멀지만 가깝죠. 알죠. 멀지만 가까운 건 아는데 근데 지금 그 발표한 예시문항이 실제 수능에서 최근에 본 것까지 이렇게 적용돼서 나온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아이고 심지어 거의 비슷하죠. 그림이. 자 여기서 수능 그림 찾기를 우선 해볼게요. 친구들도 그래요. 저랑 이 문제를 풀고 학교 시험에 이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알려준 거 안 나왔어요 이러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원리가 똑같으면 똑같은 문제예요. 막 2 곱하기 3 알려줬는데 선생님 15 곱하기 4가 나왔잖아요. 이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푼다고 해요. 애들이 수능. 이미 평가원에서 나온 기출 문제를 왜 푸냐면 기조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조차도 모의고사 형태의 것을 많이 접하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제가 예시문항을 분석했습니다. 요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대수는 구과정으로 수원이에요. 그 다음에 미적분원은 구과정으로 수투예요. 혹시 위에 또 자녀분이 계신 어머님들은 아마 수원 수투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확률과 통계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확률과 통계입니다. 물론 교과과정상 약간의 뭐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거의 똑같아요. 수원 수투 지금 현재 확률과 통계랑 목차도 거의 비슷하고 확률과 통계 이제 모비율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거 빼놓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점수 배점이 어디 파트죠? 미적분원. 근데 아까 선생님들도 뭐 의대 보냈어요 하면서 화투 설명하셨고 저도 이제 보내봤지만 지금 현존하는 친구들이 의대를 가려면 공통 과목만 이렇게 다 푸는 게 아니라 그 공통 과목 말고 선택 과목을 같이 응시해서 지금 수능을 보고 있거든요. 그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 2예요. 근데 흔히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그리고 의대를 합격한 친구들은 선택 과목이 보통 미적분 2입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확통이 싫어서 아니에요. 확통이 쉬워서 나는 어려운 걸 도전하는 재미가 있어서 아니에요. 시험의 유불리 때문에 그래요. 점수의 유불리 때문에. 확통을 선택하는 것보다 미적분 2를 선택한 게 표점을 받기가 더 훨씬 더 강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적분 2를 선택한 그 친구들한테 이걸 다 풀려봤어요. 그랬더니 미적분 2를 선택한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 수능 진짜 확실히 쉬워졌네요. 라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무슨 말을 했냐면 진짜 피지컬로 버티지 않으면 못 풀겠다라는 의견도 공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탄탄하게 다져져 않고 그냥 기술적인 것만 익힌 친구들은 무너지겠네요. 라는 얘기는 반드시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확률과 통계 26점으로 배점이 적은데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네요. 무조건 꼭 다지고 가야 되는 과목이네요가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항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1번은 배점이 2점. 제일 그러니까 간단한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점이 클수록 이제 연산보다는 이제 확장된 어떠한 융합적 사고를 요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요. 제가 분류한 그 분류 목록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맨 윗단을 한번 보세요, 어머님. 기본 개념. 그다음 필수 개념. 그다음 확장 개념. 그다음에 실전 개념. 그래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개념과 학생들이 생각하시는 개념과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선 학생들이 생각하는 개념 제가 아는데 그 유형서나 개념서 페이지에 글줄로 되어 있는 게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외워요. 나 개념 부족한 것 같아. 다시 공부해야 돼. 그거 또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이거 개념일 거고 어머님들이 아마 생각하는 개념은 개념 문제 잘 풀면 개념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응용심화를 모르면 이거는 개념은 아는데 응용심화가 안 되는 거예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문제를 위한 문제의 응용심화가 있긴 한데 응용심화 그러니까 센으로 따졌을 때 센 B까지는 자유자재로 푸는 게 개념을 아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가 개념이에요. 왜냐면 개념을 알아야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혀서 어제도 질문했는데 인수분해가 뭐야?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읽더라고요. 또 그 글줄 읽는 거예요. A 뭐 가로치고 A 아니요. 그러니까 분해가 한국어로는 분해지만 곱셈의 연산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모든 걸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인수분해도 15는 8 더하기 7 맞잖아요. 근데 덧셈으로 연결된 건 분해했다고 안 해요. 15는 3 곱하기 5면 분해했다고 해요. 이게 개념이에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샅샅이 공부하는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나왔는데 어려운 게 나오면 자기가 잘했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곱으로 안 끝나고 뭐 건더덕이 남은 거예요. 한 덧셈으로 뭐가 하나 항이 남은 거예요. 근데 뭐 안 보이는 거죠. 응용심화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분해라는 인식이 있으면 이게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넘길게요. 자, 그리고 중3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게 실제로 그 조교쌤들이랑 저랑 다 같이 풀어보고 요거는 좀 덜컥거리겠네요. 네,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라고 인식했던 문항이에요. 네. 자, 그러면 종합 의견을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네, 이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여전히 킬러 문제는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미적분 2를 선택 과목으로 하는 친구들은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계산량이 많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타임어택 연습은 반드시 해야 된다. 시험에 준해서. 자, 그 다음에 직관적인 어떤 반사 반응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보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접근해야지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탄탄히 잡아주고 문제 훈련이 돼야지만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확통 난이도는 높아졌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지금 현재 선택 과목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쓴 친구가 있었어요. 대치동스러운 실전 개념 훈련을 잘해야 된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마 학원을 이제 오랫동안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정형화된 어떤 방법을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풀어라. 그러니까 그것들이 숙달되면 좀 잘 풀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등기하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네, 고난도 문제 훈련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예시 문항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지금 옆에 있는 해설 잘 보이시죠? 그죠? 네. 이거를 보시면
자, EBS 풀입니다. 자, 풀이 과정을 보니까 어머니 어떠세요? 머리가 벌써 지끈지끈 하시죠? 저거를 저렇게까지 풀어야 되나? 약간 하시죠? 근데 우선은 풀이라는 거는 말로 설명이 좀 잘 되어 있는 것도 좀 있고요. 제가 EBS하고 실제 보통 학원을 다닌다면, 시중교에서 풀이집을 냈다면 이렇게 풀이를 했을 거야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숙달된 애가 실제 시험장에선 이렇게 풀 거야를 3단계로 보여드릴 거예요.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자, EBS니까 이제 교과서적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할게요. 자, 같은 문제인데 조금 간소해졌죠? 훨씬. 네. 이게 네. 실제 아마 시중에 이제 교재가 풀이집이 나왔다면 뭐 자이스토리나 이런 데서 아니면 학원을 다니면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를 해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애들은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임어택에 네, 걸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또 다른 문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딱 그려서 저기 이렇게 바로 직관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네. 또 어려웠다는 문제 다시 한번 봐요. 20번입니다. 네, 이것도 만만치 않죠? 네. EBS 풀입니다. 네. 네, 그 다음. 네, 시중 풀이집이 나왔다면, 네, 요렇게 나왔을 거고, 네, 아마 학원 선생님도 요렇게 이제 알려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저 두 줄 보이세요? 저 실제 그 친구 제가 100번 주고 풀라고 해가지고 캡처한 화면입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네. 대단하죠? 네.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익숙한 게 아니라 베이스부터 정말 탄탄해요. 그냥 피지컬 자체가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풀이에요. 네. 그 다음 28번입니다. 네. 이것도 어마무시하죠? 네. 그리고 참고로 모르시겠으면 뒷번호로 갈수록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빨라요. 네. 28번이니까 거의 막바지 맞죠? 이제 30번 제일 어렵겠죠? 네. 자, 그 다음.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냥 이거는 줄여도 줄여지지가 않는 문제잖아요. 지금 봤을 때,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요. 뭐 줄여지지도 않았는데요. 하는 이 문제를 이 친구는 요렇게 풀고 끝냅니다. 네. 대단하죠? 그쵸? 네. 그냥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한 그 말이에요. 이 친구가 한 말이거든요. 대치동스러운 실전 개념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근데 그 전에 공수 원투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게 습득이 되겠죠. 내가 시험 현장에서 이걸 보고 이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30번 대망의 30번입니다. 제가 그랬죠. 아까 뒷번호일수록 어렵다. 근데 30번이니까 장난 아니죠. 네. 제가 한 면을 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자, EBS 보십니다. 네. 자, 그 다음. 그래도 좀 뭔가 줄은 것 같은데 만만치 않죠. 그냥 30번스럽죠. 네. 자, 요거를, 이 친구도 조금 그래도 길어졌죠. 좀. 네, 길어졌지만, 이게 길어진 거야. 그냥 계산 끄적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네. 이렇게 끝냅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념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어머님들이랑 학생이 생각하는 개념이랑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다고 했을 때, 자, 우선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실전 개념이라는 게 어머님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기본 개념 해서 실전 개념까지 이제 갔잖아요. 이걸 보고 얘가 이 책 줄글 읽는다고 다시 개념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 이것만 만약에 띄워주다 애들 다 안다고 할 거예요. 알아. 문제를 보고 떠올리는 것까지가 실전 개념이에요. 실전에서 떠올릴 줄 아는 게 저는 실전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중등기하예요. 고등기하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풀이뿐만 아니라 저거는 다 저렇게 풀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19번이고요. 자, 30번. 아까 엄청난 30번. 왜 그 친구는 그렇게 나왔냐. 네. 자. 이걸 보고 쟤는 역함수를 떠올렸고요. 근데 이제 역함수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저게 딱 역함수는 아니에요. 참고로. 역함수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래서 평행이동까지 생각해야 역함수가 조합이 딱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푼 건데
제가 말하는 실전 개념이 이겁니다. 네. 비율 관계까지 얘는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 녹아들어서 그냥 한 번에 얘는 나오는 친구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념이 체화가 되고 암기식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은 따로 알고 인수분해 문제는 못 풀고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풀리니까 또 공식 외워요. 그러면 이게 도돌이표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학적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네, 반드시 적용해보는 것까지 가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를 접근해서 가장 간단하게 대응하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주면 그걸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저 포인트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 포인트는 왜 저러지 않지? 나는 이게 먼저 생각나는데 반드시 반박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문제를 보자마자 그 생각이 먼저 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푸는 거잖아요. 왜 이게 안 돼요 했을 때 특히 확률과 통계는 학생들 방법이 맞는 경우가 또 있어요. 더 빠르고 그럼 저는 허용합니다. 근데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이제 해주죠. 네. 그럼 이제 왜 우리 길도 막다른 길 한번 가봐야 이 길은 막혀 있구나가 이제 인지가 되면 이쪽 방향으로 틀잖아요. 그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개념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게 전 중요합니다. 단위 시간당 문제 해결요. 어머니들 만약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다. 얘 5시간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5시간에 한 양이 중요해요. 네. 5시간인데 답수 페이지 풀었으면 얘는 딴짓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럼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고 딴짓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부여잡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문제를. 그럼 시험에서는 대응하기가 되게 매우 힘듭니다. 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제가 이것 때문에 갖고 왔거든요. 저 티처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전 직장에 같이 몸담고 있으신 분입니다. 네. 제가 여기 나왔는데, 저 같은 스튜디오에 같은 공간에 있었다. 친한 게 아니라요, 어머님. 네. 네, 친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막 고려대 입시, 막 연세대 입시 그거 막 동영상 찍고 있었고, 이분이 이제 온라인 강의 찍으시려고 이제, 네, 스튜디오 오셨는데, 똑같으세요. 네. 진짜. 실물과 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하는 말이 다 저랑 맞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왜냐면 저도 이제 저의 또 방향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이 제가 와닿았어요. 은퇴를 걸고 보장한 개념사원권으로 수능 2등급 맞기. 어머님, 수능이 5등급, 6등급이면 개념사원 봐도 올릴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어려운 걸 못 풀어서 얘가 5등급일 거라고 자꾸 착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 이번에 나온 것도 개념편 뭐 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네. 한번 진짜 보시고, 개념에 대한, 네, 인식부터 저는, 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요. 네. 일관되게 실행을 매번 해야 돼요. 네. 맨날 그러니까 제가 입학 그 문의를 여기서 하고 있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학원을 2개월마다 바꾼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바꾼 학원이 막 다 진짜 딱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되게 유명 학원인데 입태가 진짜 형편이 없었던 친구가 있고 동네 이름도 모르는 학원에 꾸준히 다녔던 친구가 입태를 봤는데 걔가 더 잘 봤어요. 그러니까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어요. 네. 아무리 좋은 일타가 있다 하더라도 뭐 2개월마다 바꿔지는데 뭐가 누적이 되겠어요. 그 친구가. 다 휘발되기 마련이지.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이제 뭐 학원을 고르셨다면 믿어주고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네, 갖고 왔고요. 입시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럴수록 방향을 잘 조준을 해주는 나침반 하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콴달로가 그런 학원입니다. 네, 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어머님들 잘 판단하셔서, 네, 하나 꼭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뭐 저희 서킷은 아까 설명회 전에도 계속 영상이 나왔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타임어택 되게 중요하다는데 그 타임어택을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하나당 몇 분이 걸리는지 풀이 시간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나오고 내가 어디서 주저주저 하는지 어떤 개념이 구멍 나 있는지 그러니까 입학 테스트부터 어머님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건 낫게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개념 수업, 누적 테스트, 서킷 트레이닝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규 수업이고요. 네.
그다음 요거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 서킷 트레이닝 때 태블릿으로에다가 문제 풀거든요. 근데 게임패드 아닙니다. 저희 관에 비치된 네, 모든 어플은 다 차단된 네, 방화벽을 설치한 네, 요건데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의심을 하세요. 아, 그러면 뭐 태블릿 푸는데 뭐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풀이 과정 이렇게 다 보여요. 선생님들 다 체크하시고, 네, 점검하시고, 안 돼 있으면 다시 리셋 시키시고, 네, 다시 풀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되는 네, 리포트가 네, 정기적으로 발송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판서 수업 저희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기말고사 내신 대비 네, 여기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하시고요. 꼭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념 확실하게 다잡고 가면서도 네, 선행을 할 수 있는 좋은 학원 하고 네, 같이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저희 수학 네, 대표 강사 서정혁 선생님께서 네, 말씀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